이 한지는 친환경적인 소재예요. 종이는 나무를 베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지는 나무를 베지 않아요. 벌목하지 않고. 한지라는 그냥 재료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더 주목하신 거군요. 네, 저는 한지가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필기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종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필기구를 사도 종이가 좋지 않으면 제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종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들 대부분이 다 수입지죠. 지난 폴라노트 리뷰 때문에 오롬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내산 종이 중엔 좋은 종이가 없냐? 왜 국내산 종이로 만든 좋은 노트는 없냐? 그런데 그런 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지로 만든 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필기감, 비침, 내구성이 좋은 나무를 죽이지 않고 만드는 친환경 한지 노트를 리뷰하겠습니다. 기본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사이즈는 미디엄 사이즈고요. 정확한 치수는 가로 13.2cm, 세로 19.2cm입니다. 내지 종류는 무지와 줄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줄지 디자인도 한지라는 컨셉에 맞게 러프하게 그려진 느낌이라 훨씬 차분하고 한국적인 느낌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한지 노트는 종류가 꽤 많은데요. 다양한 표지 디자인과 사이즈는 오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트를 만져보면서 우리가 아는 일반 한지와 전혀 다른 질감과 밀도감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한지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노트가 이거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좀 독특한 노트를 찾다가 김현주 작가님이라고 이제 한지나 이제 돌 같은 자연적인 소재로 공예품을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한지로 이제 약간 수공예 비슷하게 노트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그분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작가주의식으로 이제 소량만 작품처럼 만드시다 보니까 저희가 요거를 좀 양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콜라보를 하자. 네네. 그게 한 3, 4년 전부터 그 협업을 시작을 해서 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에 있는 기계 한지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그걸 저희가 받아서 이제 대신 디자인은 김현주 작가님의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을 하되 저희가 양산 시스템을 잡아서 전주에서 한지를 공수해 와서 인쇄, 재본, 성책 작업은 오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혹시 전주 공장이나 아니면 뭐 작가님 작업실? 혹시 이런 데서 인터뷰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네. 전주 공장은 좀 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작가님께서 파주 쪽에 지금 작업실이 있으신데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보면은 작가님 작업실도 한번 구경하시고 작가님이 한지 쪽으로 왜 이렇게 제품 개발을 하셨는지 말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지는 화방에서 파는 색한지 아니면 창호지, 장판지 이 정도밖에 없지만 100여 가지의 다양한 한지가 존재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 기계 생산도 되는 한지가 있지만 수제 한지라고 직접 물에다가 이제 풀어서 떠내는 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인 걸 알게 됐고 이 한지는 친환경적인 소재예요. 종이는 나무를 베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지는 나무를 베지 않아요. 벌목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당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뭇가지를 1년에 한 번 베어요. 초겨울쯤에. 그러면 그 이듬해에 한 1인치 밑에 또 다른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수확할 때 또 그걸 베어서 써요. 그러니까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가지로만 만드는. 노트로서 정말 괜찮은지 테스트를 해볼까요? ASMR 한지와 미도리 노트를 비교해 볼게요. 표면 질감은 보시다시피 매우 입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라 약간 도톰하면서 부드러운 표면이죠. 이 질감이 사람을 약간 미치게 하는 구석이 있는데요. 가만히 만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죠. 도대체 이런 질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당나무 껍질이에요. 섬유화 될 수 있게 과정이 된 거를 이거를 이제 두들겨 가지고 펄프화 시키면 이제 이렇게 아, 좀 부드러워지네요.
네, 이걸 이제 막 빻는 거죠. 이렇게 네, 해서 네. 이렇게 보면 섬유질 같죠? 이렇게 네. 이걸 닭섬유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한지가 섬유질이 길어서 질기다고 해요. 이게 서로 엉켜 있으니까 한지를 보면 보이는 이런 질감들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것도 한지죠, 이 바닥도. 네, 이건 이제 응용한지인데 이런 네. 것들이 예, 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거를 다 뜯어서 네, 되게 수제비 뜯어서 넣는 것처럼. 수제비 뜨는 느낌으로 네. 공장에서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오롬하고 작가님 이제 그 협업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셨고, 지금은 이제 오롬 쪽에서 그 전주 공장? 네, 맞아요. 네, 네. 그쪽에다가 한지를 이제 맡긴 거죠. 작가님 방식대로. 아니 거기는 몇 대째 하는 전문적인 기업이라서 제가 만드는 거는 네. 좀 특수한 종이이지 종이의 품질은 따라갈 수가 없죠. 이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무 껍질에 있는 이런 티가 있는데 한지를 할 때 힘든 게 네. 뭐 A4 용지나 이런 거 보면 엄청 하얗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그런 것과 다르게 수제지는 안에 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골라내면 쓸 수 있는 종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나무 껍질에 자연스럽게 좀 노란 애가 섞여 있기도 하고 이제 이걸 물에 풀어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네, 네. 엉키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네. 영어로 시트 포메이션이라고 음, 1000번에 뭐 손길이 간다고 하잖아요. 이 나무 수확부터 티를 골라내는 과정까지. 이렇게 지금 물을 가뒀잖아요. 그래서 가동기구. 물이 가둬져 있는 상태. 네. 네, 있는 상태. 그래서 잠깐 여기서 이제 받쳐놓고 채로 뜬 거네요. 네. 아, 뜬다라고 표현하죠. 한지. 와. 이걸 열면 예. 대나무 가래 이렇게 종이가 형성된 게 예, 예. 보이죠? 예, 예, 예. 풀고. 와. 진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한 장이 나오게 된 거네요. 네, 자연스럽게 수제지는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끝에가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군요. 네, 수제지 보면 끝이 자연스럽잖아요. 예, 예, 예. 어쨌든 뭐 공장이나 만드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자면 사실 어쨌든 쓰는 재료는 똑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요 닭섬유를 가지고 한번 빻아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네. 이걸 물에 풀어서 이제 네. 뜨는 방식인 거죠. 네, 당나무 껍질을 섬유화해서 네네. 물에 넣고 떠낸다고 그래서 종이 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작가님이 이건 직접 떠서 네, 만드신 맞아요. 거죠? 이걸로 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두껍게 네. 떠서 만드는 아. 것들이에요. 그 대신 이거는 일부러 작가님이 두껍게 뜨신 거죠? 두껍게 하고 질감도 좀 다르잖아요. 질감도 뭐 이런 예. 질감이 섞여 있고 예, 예. 뭐 이런 질감이 있다든지 네, 네. 그런 어. 물결 시리즈인데 무브먼트 예, 그런 거를 할 때 제가 뜨지 예. 제가 전문적으로 뭐 종이를 장인처럼 떠서 음.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을 하진 않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래도 작가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네. 좀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지가.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요? 해외 인터뷰 할 때도 왜 한지 뭐 전통이니까 이렇게 쓴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한지의 다른 가능성이 더 좋아서 그걸 하고 있고 10년째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한지라는 그냥 재료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더 주목하신 네, 거군요. 저는 한지가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럴 거면 많이 알려줘야 되고 그럴 거면 많은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그거에 적합한 아이템이 뭘까? 그건 저만의 챌린지?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그래서 제가 만든 한지 상품들이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면서 제가 제품명에 한지자가 꼭 들어가요. 뭐 한지 트레이, 한지 노트, 한지 파우치, 한지 부채 이런 식으로 한지를 그냥 영어로 써가지고 들어가는데 한지라는 용어가 익숙해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죠.
이 한지노트에 써본 결과 제 눈에는 약간의 번짐은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라미 2000 같은 경우는 잉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쓰자마자 바로 번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고요. 근데 이상하게 라미 사파리 같은 경우는 잉크 흐름이 똑같이 많은데도 라미 사파리 같은 경우는 좀 번짐이 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일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필 만년필인데도 얘도 살짝의 번짐은 있었어요. 번짐이 뭐 아예 없는 편은 아닌데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예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적당하다. 그리고 볼펜 같은 경우는 필기감이 아주 좋았고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네임펜도 좀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네임펜은 바로 좀 번짐이 좀 살짝 있었습니다. 샤프도 한번 써봤는데요. 샤프는 뭐 아주 부드럽게 잘 써지고요. 이번에는 미도리 노트 한번 같이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니까 비교가 확실히 좀 되는데요. 이 미도리 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하고 우리가 아는 그 전형적인 모던한 느낌의 종이 질감이었고 글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번짐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 프로네임펜 을 비교해 보시면 번짐이 어느 정도 번지는지 좀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지노트는 번짐이 살짝 있다. 펜이나 잉크 흐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제가 쓰는 세일러 만년필과 라미 사파리를 기준으로 저는 이 정도의 번짐은 용인해 줄 수 있다 수준이었습니다. 이 비침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지가 더 잘 비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신기한 건 네임펜 같은 경우는 이 비침이 굉장히 미도리 같은 경우 심한데 한지는 좀 비침이 덜했고요. 네. 나머지는 비침 정도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 네, 제가 여기 라미 같은 경우 힘을 줘서 썼나봐요. 여기서 그래서 점 같은 것만 좀 진하게 나왔고 나머지는 비침 정도는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보다가 확실히 결론을 지었는데요. 이 한지노트 자체에서는 비침은 덜 하긴 하지만 만년필을 사용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라미 사파리 같은 경우는 번짐도 덜하고 부드럽게 잘 써져서 괜찮았는데 이 라미 2000 같은 좀 잉크 흐름이 많았던 만년필은 번짐이 좀 심했고요. 제가 쓰는 이 세일러 만년필처럼 새필이라고 하죠. 이 날카로운 만년필 같은 경우는 이 쓰면서 한지 겉에 표면에 그 시로라기 같은 종이 시로라기 같은 게 겹치면서 이 만년필 촉 사이에 자꾸 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펜 촉에서 이렇게 시로라기를 제거하느라고 이런 자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결론을 내리자면 만년필 사용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볼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볼펜 종류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볼펜에서는 두 노트 다 큰 차이는 없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 발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한지 노트는 발색감이 조금 더 연하게 나오는 느낌이고 이 미도리 노트는 좀 쨍하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고 비침은 당연히 볼펜이니까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비침 정도는 비슷합니다. 카메라로는 조금 미도리가 연하게 보이긴 하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땐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럼 저는 그냥 언제부터 썼는지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한지노트의 이노트. 프로토타입인 네. 거죠. 그리고 작가님 실제로 이렇게 또 네, 구상하시고 이거 하나 아이디어 스케치 다 하시고. 이런 거 막 그냥 연필로 했을 때 느낌 되게 괜찮고 와, 연필로 했는데 느낌 되게 좋네요. 네. 와. 수채화 네.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아마 영국 풍경 보고 예뻐서 그냥 수채화를 잠깐 끄적였던 것 같은데 2017년도에 이게 그러니까 물감인 거죠? 네, 수채화요. 뒤에 이렇게 네, 두께감이 좀 있어서 뒤에도 예, 예. 잘 이게 진짜 제가 쓰는 거라 좀 지저분해요. 노트가. 괜찮습니다. 이런 건 사람들한테 한번 글씨 써보라고 네. 뭐 이런 거 사인펜으로 써보라고 네. 테스트 해보라고 주시고. 프랑스 갔을 때 막 써보라고 이것도 수채화거든요. 우와. 뭐 이것도
김현주 작가님과 인터뷰하고 이 노트를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한지는 단지 전통적인 종이가 아니라 다른 종이와는 전혀 다른 어떤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가지고 어떤 글쓰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떠올린 아이디어는 바로 잠재력 일기쓰기입니다. 우리 모두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순 없습니다. 음악을 잘하면 글쓰기가 어려울 수 있고 글을 잘 쓰면 춤을 못 출 수도 있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글쎄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잠재력은 모두 다르지만 잠재력이 가진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어떤 잠재력도 내가 발견하고 끌어내지 않는다면 전혀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끌어낼 수 있을까요? 1. 평소에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운동, 업무, 대화, 여가활동, 식사 등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한계치를 한번 기록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책은 한 번에 안 쉬고 최대 45분까지 읽을 수 있고, 대화는 한 번에 최대 1시간 35분, 벤치프레스는 90kg, 달리기 최고 속도는 시속 17.5, 손글씨는 15분까지 안 쉬고 쓸 수 있고, 엄마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쉬고 35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한계를 노트에 기록합니다. 마치 자신의 기네스북을 만드는 것처럼 재미있게 말이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가치 단어 몇 개로 적어봅니다. 사랑, 성장, 직무 영역 확장 등등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필요한 한계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건강이 중요한 분들은 운동 능력의 한계를 끌어올리고,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호흡 훈련을 하고, 공부가 중요한 분들은 독서 시간이나 학습 시간을 늘려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늘려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추적하고 관찰하고 자기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오롬의 배려로 구독자 한에서 한지노트 할인 이벤트를 열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나 댓글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처음엔 간단히 한지노트를 리뷰하겠다라는 기획에서 출발했던 이번 영상은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지노트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과 한지노트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에 깜짝 놀랐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인생은 한 권의 노트이고, 그 노트를 가지고 어떤 잠재력을 펼쳐나가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글쓰기나 일기쓰기 같은 것들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예쁜 한지노트를 가지고 즐겁게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을 위해서 인터뷰와 촬영에 협조해주신 김현주 스튜디오의 김현주 작가님과 오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